그래서 PPC 광고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비교 후의 말씀은 드렸고, 이게 PPC 광고 방식이거든요. PPC 광고 방식은 다시 올려야겠다. 온라인상에서 광고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CPA, CPC, CPV 대표적으로 이것만 할게요. CPA는 Cost per A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CPS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일어나면 실제로 구매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과금을 하는 방식이 있고, CPC는 PPC라고도 해요. Cost per Click, Pay per Click 똑같은 얘기예요.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과금하는 방식이에요. CPV 또는 CP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노출이 몇 번 되는지에 따라서 과금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배너 광고하죠. 네이버 배너 광고. 그거는 배너로 몇 번씩 보이는 데 대해서 과금을, 실제로는 이제 며칠 동안 배너 광고를 하는지로 과금을 하긴 해요. 근데 대표적인 CPV 광고 방식이고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가 이제 CPC죠. CPA는 한국에서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CPA 방식도 있긴 하겠죠. CPA는 이제 코스트 퍼 액션이기 때문에 CPS도 그 일부에 포함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서베이 작성하라고 할 때마다 광고잖아요. 서베이 작성하면 서베이 하나당 얼마 주는 이런 방식,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할 때마다 한 번씩 과금을 하는 방식. 저희는 이제 PPC이기 때문에 클릭이 일어나야지만 과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마켓이나 옥션에서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일주일 동안 얼마냐면 그 파워셀러 자리에다 계속 노출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CPV죠. CPM이나. 근데 그거는 사실은 노출이 될 때마다 과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일자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CPV는 노출이 되는 숫자마다 과금을 해요. 보통 CPM이라 그래서 1000번 노출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과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만 여러 번 되면 돼요. 실제로 노출이 되는 것과 구매가 일어나는 거는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노출이 된 다음에 클릭을 해서 내 상품을 보고 내 상품 본 다음에 구매까지 해야 이게 나한테는 세일이 되는 건데,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CPV는 어쨌든 내 상품 페이지까지 노는 거예요. 내 상품 페이지까지 와서 관심도 표명을 했고, 실제 이 상품이 비싸든 사진이 마음에 안 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안 했다 뿐이지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CPV 혹은 CPC 혹은 PPC 광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 키워드에 대해서 광고를 하니까 키워드에 대해서 광고를 할 때마다 클릭을 한다라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관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광고를 보시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사진과 제목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이게 광고인데 여기에서 광고는 사진이랑 제목밖에 없잖아요. 관심은 표명하는 거죠. 또 하나는 노출이 몇 번 되는지 가지고 우리 시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키워드 광고를 하는데 이그젝트로 나중에 이제 하실 거지만, 키워드 광고를 하면 노출이 몇 번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노출이 몇 번 된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검색을 한다는 거잖아요. 검색을 한다는 그만큼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우리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PPC라는 광고 방식으로 우리가 CPM이나 CPA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제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집행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를 계속해서 활용하시면서 점점 내가 목표라는 게 이번 달에는 클릭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클릭을 높이는 최적화를 하셔야 되고, 클릭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상품 페이지로 많이 오니까 이제는 판매를 시켜야겠다, 판매를 위한 최적화를 좀씩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머리 아저씨.
되게 유명한 온라인 마케터예요. 세스 고딘이라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측정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정이 아마존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럼 개선도 가능한 거예요. 클릭률 우리 측정할 수 있고 판매율 측정할 수 있으니까 개선하는 도구로 광고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지만 어떤 식으로 아마존 광고 플랫폼이 운영이 되는지를 좀 아시면 나중에 돈 세이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다 무슨 얘기 하나라는 표정으로 저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위까지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때 또 질문하시면 되고 요거는 요번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방식을 잘 이해를 하시면 최소 절반 이상을 세이브 하실 수 있어요. 광고 비용을.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죠. 실시간 경매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이 실시간 경매 방식은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설명해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비디오가 있으니까 한 번만 하시죠. 목이 아파가지고. 아마존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키워드에 대해서 하잖아요.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근데 아마존은 이 키워드가 하루에 몇 번이나 검색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 키워드는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 검색이 되더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키워드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이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그렇게 되면 A라는 사람은 이 키워드가 한번 클릭될 때마다 난 $5를 낼게 라고 얘기했다 쳐봐요. 비싼 거죠. 얘는 $4, 얘는 $3, 얘는 뭐 $2, 얘는 $1 이렇게 얘기했다 쳐요. 그러면 각각 이 키워드에 대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다 다른데 이때는 아마존도 사실은 검색량이 오늘 하루 종일 검색될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다 노출을 시켜줘요. 노출이에요. 아마존은 클릭을 시켜주진 않아요. 노출을 시켜주지. 노출을 다 시켜준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게 다 노출이 되는 시점에서 C라는 사람이 광고한 게 클릭이 됐어요. C는 $3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이때 C는 클릭 한 번당 얼마를 낼까요? 지금 방금 얻은 클릭에 대해서 얼마를 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A부터 E까지 다 노출을 시켜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C가 했던 광고가 클릭이 일어나면 얘는 $1를 냅니다. 제일 그 순간에 낮게 내겠다고 하는 애가 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게 8,000번으로 줄었어요. 아마존 여태까지 해보니까 10,000번 나오는데 이제 2,000번 정도는 검색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제 남은 게 한 8,000번 정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얘한테 주는 건 낭비다. 그래서 얘를 지워요. 이제는 얘한테까지만 내보내요. 노출을 얘까지만 시켜주는 거예요. E는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막 노출을 시켜주고 있다가 A가 클릭이 일어났어요. A가. 이 상황에서는 A는 얼마를 지불할까요? 클릭당.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죄송해요. 한 번은 틀려야 이게 진행이 돼서. 얘는 1.1달러를 냅니다.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저희는 지금 E랑 D 사이 1달러라는 갭을 뒀잖아요. 근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비딩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1센트씩 인크리먼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높은 사람 거 이제 실질적으로는 원래 2달러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셨을 때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1.01달러가 실제 과금률 기준이에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왜
수학에서 1에서 2까지 할 때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 금액, 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나 다음 혹은 얘 다음 게 1달러 이상 차이는 본 적이 없어요. 0.1cm 이상 차이는 본 적이 없어요. 1달러씩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5달러를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일괄 배분한 것처럼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놈한테 더 많이 보여줘야 나중에 이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배분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아마존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배분을 계속 하다 보면 얘한테 더 많은 게 쏠리니까 결국에는 클릭될 확률도 얘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1달러라고 쓴 놈보다 5달러라고 쓴 놈이 실제 클릭 단가가 낮아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기 자체는 아예 배분이 안 되고 여기부터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차피 5달러를 내야 되지만, 경쟁이 별로 심하지 않은 가운데서 제가 남들보다 월등히 높은 클릭당 단가를 올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가 아래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낮은 클릭당 단가를 배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이제 4분기처럼 모든 키워드당 단가 경쟁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1월부터 한 7월 빼고 한 6월까지, 그 다음에 뭐 8월부터 한 9월까지 요 사이에는 오히려 좀 높은 클릭당 단가를 올리시면 클릭당 단가 자체가 떨어지, 실제 나한테 과금되는 클릭당 단가가 떨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전에 제가 PPC 광고를 돌렸을 때 이 PPC 광고 자체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제 뭐라 했죠? 그 시장 사이즈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출이 일어나면 그게 시장 사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시장 사이즈를 알아보고 싶은데 1달러로 제가 만약에 클릭당 단가를 지정을 해놨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1달러일 때 시장 사이즈죠. 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2달러라고 한 놈은 노출이 더 많이 될 거잖아요. 1달러라고 한 놈보다. 그죠? 3달러는 2달러보다 많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내가 지불하려고 하는 그 의향의 금액 있죠. 그 금액일 때 시장 사이즈이지 전체 아마존 시장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60달러짜리 상품을 파는데 원가가 뭐 30달러고 다른 부대 비용이 뭐 10달러고 하면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20달러잖아요. 근데 마진율이 20달러까지 내려갔으면 30%잖아요. 마케팅 비용이 거기서 10% 이상 가져갈 수 없다. 그럼 클릭당 단가가 솔직히 5달러 이상 올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5달러일 때 시장 사이즈를 봐야지 10달러일 때 시장 사이즈를 본 다음에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PC 광고를 해서 시장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보는 시장 사이즈는 일부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AMT 툴 쓰시는 분들 중에 AMT가 특정 키워드가 검색량이 이 정도로 나왔는데 근데 광고를 해보니까 야, 네가 얘기한 것보다 한 10분의 1도 작더라. 그건 이래서 그래요. AMT 뿐만 아니라 모든 그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하는 툴들은 아마존 전체에서 검색량을 확인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실시간 경매 방식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PPC 광고를 하는 곳에 다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걸 아시면 다른 데서도 이제 비슷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네이버는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키워드 광고가 굉장히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네이버 직원은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스폰서 광고 애드까지 했습니다. 그 주요 개념이 듣고 나니까 별거 없죠.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이 키워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롱테일 키워드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검색도 많이 하고
더 키워드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얘 하나 찾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가를 이해하신 분과 이해하지 않으신 분의 광고 결과나 판매량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롱테일 키워드 자체가 이 맛이 없어요. 그 째째하잖아요. 검색량 이렇게 적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확 모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거 혹시 보이세요? 그 자료에서? 지금 여기에 워드프레스 테마 있고, 워드프레스 테마 또 블로그 있고, 프리 리스폰시브 워드프레스 테마 또 블로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형적인 쇼트에 대해서 롱테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프리 리스폰시브 워드프레스 조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죠. 워드프레스 테마라고 하는 이 키워드잖아요. 이 롱테일 키워드에 워드프레스 테마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필히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다 포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롱테일 키워드를 10개를 하면 그 10개가 다 워드프레스 테마라고 하는 키워드를 머금고 있잖아요. 이 각각 키워드에 대해서 내 순위가 올라가면 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이 키워드 있죠. 쇼트헤드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순위도 같이 올라가요. 원래는 요것만 먹으려고 계속해서 열심히 최적화하고 광고를 해뒀다면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이런 거에 대해서 1위를 하고, 그럼 이 키워드 중간에 들어간 이 키워드 군한테도 이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여러 개를 먹으면 저절로 여기서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모든 키워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워드프레스라고 한 단어만 하고 싶다 라고 해도 여기서 워드프레스 한 번에 이제 1위 하는 것보다 롱테일로 1위 다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여기로 올라가는 것과 노력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거 1위 할 때까지 나 판매를 못 하잖아요. 난 막 20페이지, 30페이지 이런 데 있을 거잖아요. 이건 조금만 하면 그냥 훅 올라간다 이거네. 그럼 1페이지에 다 뭐 10개 정도 키워드에 대한 1페이지 있는 것과 하나도 없고 요거 하나만 파는 것과는 판매량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